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서 마켓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살펴봅니다. 투자자의 목표는 미래의 사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포지셔닝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시장이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하며 더 많이 오르거나 덜 떨어지는 자산을 많이 갖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적게 갖고 싶어한다. 목적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미래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와 시장 예측을 믿고 그러한 예측이 요구하는 행동을 한다. 그들은 우호적인 사건이 예측될 때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한다. 분명히 말했지만 나는 예측을 믿지 않는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다른 사람보다 사건을 더 잘 예측하고 결과적으로 더 뛰어난 투자 성과를 얻는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도 예측가들의 기록은 아주 형편없다. 각 시기마다 뛰어나고 놀라운 성공으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지만 그들도 이후 수년 동안 맞는 예측을 잘 내놓지 못한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장이 오르내리는 사이클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 시장의 움직임에 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썼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사이클의 움직임을 만드는지, 무엇 때문에 사이클이 고점과 저점을 향해 나아가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사이클이 극단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등 사이클의 기본 특성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련된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다. 기본적인 공통 요소와 역사의 흐름이 반복되는 경향, 특히 인간 본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향, 사이클의 각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다양한 사이클이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사이클 현상을 만드는 심리의 역할, 따라서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중간 지점으로 회귀하는 경향, 회귀하는 움직임이 중간 지점을 지나 반대쪽 극단으로 향해 계속되는 규칙성. 이상은 모든 종류의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특성이다. 더불어 우리는 마켓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요소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투자 환경을 형성하는 경제 및 이익 사이클, 투자 환경에서 전개되는 사건에 과민 반응하는 심리 경향, 어떨 때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되다가 다른 때에는 거대하고 피할 수 없으며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점, 어떨 때에는 시장 가격이 궁극적인 것만 반영해서 과장하다가 또 다른 때에는 부정적인 것만 반영하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무시하게 되는 점, 이상이 우리가 알고 주의를 기울이며 따라야 할 펀더멘탈로 일반적인 사이클에 관한 기본 요소이자 그들이 시장에서 작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우리는 시장 상황이 사이클의 어디쯤인지, 그것이 미래의 움직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늠하기 위한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사이클에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아보자.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심리와 밸류에이션 사이클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아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긍정적인 심리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려는 생각 때문에 가격이 정점으로 급등할 때 매수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심리와 밸류에이션 기준의 하락으로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도했을 때, 그리하여 염가 매수가 가능할 때 기회를 잡는 것이다. 존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했다. 남들이 실망하여 매도할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보상도 가장 크다. 가격이 적정 가치에서 그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대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좋은 뉴스, 발생하는 사건들의 만족함,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스컴, 낙관적인 이야기에 대한 의심 없는 수용, 회의주의 감소,
위험 회피 성향의 부족, 신용시장 완화, 긍정적인 분위기. 반대로 적정 가치에서 염가 수준으로 가격이 붕괴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일부나 전부의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나쁜 뉴스,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경고가 나옴, 매우 부정적인 매스컴, 나쁜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수용, 회의주의가 상당히 확대됨, 위험 회피의 상당한 증가, 신용시장의 경색,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문제는 시장이 사이클에 어디쯤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시장 가격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역사적 기준에 비해 높아진 가치평가 지표, 즉 주식의 경우 주가 수익률, 채권의 경우 수익률, 부동산의 경우 자본 비율, 바이아웃 펀드의 경우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 승수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래 수익률이 낮아질 전조이다. 시장이 붕괴해 자산 가격이 아주 낮은 가치 평가를 받을 때는 그 반대이다. 이러한 것들은 관찰할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있다. 게다가 투자자들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면 사이클의 포지셔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켓 사이클에 대응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 가지 깨달음이 중요하다. 바로 투자 위험은 경제, 기업, 주식, 공채 증서, 증권 거래소에는 거의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험은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이례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며 회의주의적 시각을 적용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억제할 때 주식 가격은 내재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 경향이 있으며 시장은 안전하고 분별 있는 곳이 된다. 반면 투자자들이 도취되면 그들이 지나치게 열정적인 매수가 가격을 위험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투자자들이 낙담했을 때는 패닉에 빠진 매도세가 가격을 최저가로 떨어뜨린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우리 일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겁먹었을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변해야 한다. 투자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를 지불하느냐는 것, 즉 주식 가격과 그것의 내재 가치와의 관계는 투자자의 심리와 그에 따른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 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심리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너무 비싼 가격이 매겨졌는지 아니면 시장이 냉랭해서 가격이 아주 낮은지 알아야 한다. 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메모와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시장 평가 지침을 소개했다. 이것을 대체할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여기 한번 소개한다. 여기 쓰인 요소들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수치화할 수도 없으며 정량화할 수 없다. 심지어 다소 우스운 구석도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감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이드를 소개하면서 나는 열거된 시장의 특징 중에서 현재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표시하길 바란다. 표시가 왼쪽 항목에 많다면 지갑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표시해보면 우리가 사이클에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지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켓 사이클을 알아볼 수 있는 시장 평가 지침을 얘기를 했는데 그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을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라서 조금 부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경제, 그 다음에 시장 전망, 대출 기간, 자본시장, 자본, 조건, 금리, 수익률 스프레드, 투자자의 어떤 생각들, 자산 보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매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이 어떤지, 펀드의 가입이 어떤지, 그 다음에 펀드의 최근 실적이 어떤지, 자산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예상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리스크가 높은지 낮은지, 일반적인 특징과 필요한 특징, 유효한 실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왼쪽 란은 보시는 화면의 왼쪽 란 경제도 활기차고 전망도 좋고 대출 기관도
뭐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자본 시장도 좀 완화가 돼 있으며 또 돈도 시장이 많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어떤 조건도 좋고 금리도 낮으면서 투자자들이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고 뭐 이런 많은 좋은 얘기, 시장이 화랑일 때 좋은 얘기가 나오죠. 왼쪽에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점수가 나오고 체크가 나온다면 그때는 하워드 막스는 지갑을 꼭 지켜라, 막 열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경제적으로 부진한다거나 전망이 부정적이고 대출 기간도 소극적으로 대출,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문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도 부족하고 금리도 높은 상황,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낙담하고 비관적이고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시장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서 펀드도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거는 시장의 마켓 사이클이 굉장히 저점에 와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간단한 도표로 인해서 뭐 수치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과학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접근하고 시장 상황들, 마켓 사이클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